안녕하세요. 저 어서CEO의 최성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A컵스 주정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간략하게 자기소개. 저희는 스마트밭을 만들고 있는 A컵스라는 회사이고요. 2년 전에 스마트밭을 상용화가 완료가 되어서 G마켓이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절찬리 판매를 많이 알고 했었고요. 있습니다. 예. 해외 수출도 꽤 많이 하고 이제 최근에 또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나 저희의 고객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어떤 음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A컵스인가요? WHO 보고서예요.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면 2리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구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저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8잔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건강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름 너무 인상적으로 잘 지으셨어요. 중국 시장은 파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살짝 노리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아주 크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한국뿐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석사까지 하시고 예. 또 탄자니아를 가셨다고. 맞습니다. 네. 왜 가셨죠? 동물을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갈까 하다가 운이 좋게 군 대체복무로 코이카와 연이 돼서 그곳 대학교에서 학생들 2년 정도 가르치고 이제 군 복무를 그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되는지부터 말라리아 키트를 자기가 직접 꺼내서 말라리아가 걸린 것 같다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약을 먹고 나와야 되고 혹은 뭐 어디 다운타운에 시장을 보러 가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한 1시간 정도 차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무작정. 예.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은 너무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후진국을 가보니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감정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걸 처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하시다 그럼 고난과 시련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겠네요, 거기서? 정서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 것들은 창업을 한 이후에 그 시간, 2년의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탄자니아 끝나고 바로 창업하셨나요? 돌아와서 사실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대기업 면접도 봤었고 박사 어플라이도 좀 하고 사실 합격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탄자니아를 같이 코이카를 갔다 왔던 다른 나라의 동기 친구 녀석이 같이 창업을 하자. 자기가 CTO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라면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같이 코이카에서 이제 전 세계로 파견을 하는데 기수제인데 저는 탄자니아를 갔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나라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창업을 시작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장 경험이나 이런 게 없이 창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뭐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열정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비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국내에서 이제 좀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IT 회사에서 근무 경험을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해보고 그렇죠. 창업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체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외부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클라이언트나 고객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굳이 장단을 비교를 하자면 이분들이 그 경험에 젖어서 혁신적으로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될 때 좀 삑사리가 날 수가 고정관념 있어요. 같은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료를 기억하는 거는 절대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맨날 의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당신들 밥그릇 깬 사람은 IT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의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이거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밖에 보도 왜 저걸 저렇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시작은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what's the problem이죠. 왜 문제가 있는데 하는데 이분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은 전혀 마케팅 쪽에 백그라운드 없으신 분들이 진짜 생눈으로 딱 보고 야 왜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대박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일하다가 창업한 거랑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것만 계속 가시다가 바로 지금 창업을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저는 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날것 같은 느낌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면서 회사의 어떤 내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비슷한 문제에 있을 때 조직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귀동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 있으신 분이네요. 그런 것들을 운이 좋게 많이 배워와서 내부적으로는 전달을 할 때 야 네이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절대 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재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우리 조직만의 뭐 3명, 5명짜리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지 우리만의 강점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 문화로 구축을 했을 때 어떻게 빨리 더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끙끙대면서 그렇게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저희 아버지도 창업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몇 년 전에 창업을 하셔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저희 친인척분들이 대부분 다 창업가 얘기를 걸으시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잘해봐. 쿨하다. 그래. 근데 길은 힘들 거야. 그렇죠. 딱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은 뭐 취직하신 분이 대부분 아닌가요, 솔직히? 아니면 뭐 박사 가셨거나?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대기업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창업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회사가 저의 2번째 창업 회사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잘 안 돼 또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물어보신 친구분 중에 창업하신 분은 별로 없지 않나요? 몇 명은 있고요. 예, 몇 명은 아직 이제 소속 회사에 몸을 담고 왜냐면 있고. 그게 예. 실행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로. 네네. 정말 실행하기 힘들고 다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조직체에서 일을 한다는 게 잘 쉽지는 않아요. 예. 자기 꿈과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걸 실현하기 힘들고 네. 두 번째 뭐냐면 그 조직 체계 나름대로 뭐 그런 걸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너 내 거 할래. 네. 내가 만들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들면 되잖아. 나 예.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도 네. 조직생활 해봤잖아요. 예. 해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건 힘들다. 예. 윗분들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왜? 너 개성이 너무 강해. 네. 왜 이렇게 개성이 강해? 네. 이 얘기만 막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 안 예. 해. 난 내 거 할래. 네.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네. 단지 있었던 거는 되게 저는 직관적이거든요. 예. 열정도 있지만 네네. 일단 저는 그냥 땡기 문제 해보자는 쪽이에요. 예.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되잖아. 예. 아니 뭐 그럼 되지. 뭐 완벽한 뭐 비즈니스 플랜, 뭐 프로젝션도 해보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네. 땡기면 그냥 하면 되고 네. 모르면 친구한테 너가 잘해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쪽 그런 예.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는 창업을 하실 분이면 일단 질러라. 그럼요. 예. 제 생각은 그래. 일단 질러라. 예. 근데 주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셨고 석사까지 하셨고 박사에 대한 꿈도 있으셨고 근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2년 동안 그 탄자니아 갔을 때 네. 그런 경험 그다음 네. 또 집안에 있는 그런 DNA 네네. 막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럼 맨 처음에 설립한 회사는 어떤 걸 하셨죠? 처음에 이게 되게 웃겨요.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과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고 팀이 뭉쳐가지고 이제 그 제품만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스타트업일 텐데 청년 셋이 딱 모였는데 하고 싶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단 우리 창업하자는데 의기투합은 했어. 네. 근데 뭘 할지는 우리는 네, 잘 모르는 모르겠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상당히 재밌네. 그 당시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되게 활발하던 때여가지고 몇 년도였죠? 201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덜컥 대기업에 비딩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돼버렸어요. 실력이 있었겠죠. 뭐 운이 좋았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게 인생은 경로 의존성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발을 디디느냐에 따라서 그걸 쭉 타게 됐는데 한번 그런 포트폴리오가 쌓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개발 의뢰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업력도 꽤 쌓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경험이 되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것도 해피했겠네. 돈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벌었으니까 야 이러면 되겠다, 그죠? 뚜렷한 고객이 있어서 그 고객만 만족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쉬운 창업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채우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만의 뭔가를 해보자. 네, 해보자. 그죠?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죠. 스타트업스럽게. 제품을 정말 그 고객들이 열광할 만한 제품을 잘 만들 노하우가 없었고, 일단,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극복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네타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벌면 망하는 거지. 예.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품을 어렵사리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런칭을 해서 고객도 뭐 몇십만을 유치를 했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결정을 했죠. 투자금이 몇 억이 남아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그 투자회사는 뭐라 하던가요, 그때?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럼 잘 될 것 같냐? 아니 그러니까 아무 스테레오 타입도 없이 그냥 물어보셨죠. 예, 그래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뭐 해보시라고 뭐 이제 그게 크게 의결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이슈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NFC 서비스 플랫폼을 했었고 당시 한 2년 정도 저희가 국내 태그 공장들 사이에서는 가장 태그를 많이 소진을 하는 회사로 입소문이 날 정도로 잘 했거든요.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손 놓고 일하고 있으면서 매달 월급날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 당해보신 분이 절대 없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건 정말 빠른 일을 하겠죠.